양도소득세 체계를 알아두세요. 양도소득세? 네, 이건 네, 이 국내 주식에 투자했을 때 아마 세금 걱정해 보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 주식, 그러니까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두 가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나는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을 때 발생하는 매매 차익, 여기에 붙는 양도소득세가 있고요. 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주잖아요. 그 배당금에 주는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먼저 이 양도 차익을 보자면요.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다. 아, 그럼 기분 좋죠. 그런데 여기 만약에 그 양도소득세율이 지금 이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2%입니다.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는데 그 양도 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라고 하면 기본 공제가 25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1,0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거는 그 직접 본인이 작성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증권사가 대응을 해주니까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점이 있고요. 이 배당 소득세는 사실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이라면 15% 배당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이 배당 소득세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냥 미국에 냅니다. 미국에 낼 때 이 배당 소득세들이 미국은 15%고 우리나라는 14%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국의 배당 소득세를 내면 거기서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당 소득세율이 우리나라 14%보다 더 낮은 나라에 투자했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차익만큼은 우리나라에 내야 합니다. 아울러서 부럽습니다. 이 이자나 배당 등으로 만약에 어느 수익이 2천만 원을 넘어선다라고 하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입니다. 때문에 2천만 원을 넘으면 다음해 5월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증시가 세법이 이렇게 복잡한데 국내 증시는 매매 차익 대부분 비과세인 거죠? 네, 이게 바로 국내 주식에 투자했을 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 매매 차익,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을 때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보유한 일반 개인 투자자는 세금이 0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 투자에 비해서 국내 주식 투자할 때는 약 22%의 세금을 일단 뭔가 수익을 안고 출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죠. 다만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누구냐?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장외 거래를 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배당소득세는 똑같이 부과가 됩니다. 14%에 지방소득세 1.4%를 합쳐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는데요. 이거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아마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세금을 내고 있나? 라고 느끼지 못하실 것 같아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서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국내 주식하면서 대주주가 될 일은 없으니까 세금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미국 해외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났는데 이 양도세 기본 공제가 250만 원이다. 이거는 잘 기억을 해둬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해외제를 제가 만약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수익이 250만 원 이하다? 그럼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250만 원 공제다 보니까 내가 낼 세금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250만 원 넘게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로 손익통산입니다. 손익통산. 예, 손익통산. 지금 나오고 있죠.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서 이제 계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A 종목을 투자해서 해외 주식입니다. 800만 원에 이제는 수익을 받고요. B 종목 투자했는데 아이고야 300만 원을 손해를 봤습니다. 아이고. 그럼 이게 손익통산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합산 손익이 500만 원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250만 원에 대한 이제 과세 대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외 투자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손익통산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세금 아끼겠다고 이게 내가 떨어진 주식에 대해서 이제 매도, 이 한 해거든요. 1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현해야 되겠다 해서 매도하신 분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절세 목적을 위해서. 하지만 주의해야 되는 거. 내가 이거 굉장히 우량주고 앞으로 가면 더 오를 것 같은데 단순히 절세하겠다고 이걸 팔아버리면 오히려 또 손해일 수도 있으니까 잘 판단해 보시고 계산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저 종현 씨 미리미리 잘 알아놔요. 아우 어려워가지고 그냥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양도소득이 꼭 250만 원이 넘어서 세금을 내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세금 내자. 네, 자, 미국 투자할 때 주의할 점 두 번째 보시죠. 환율 변동을 확인하세요. 이건 또 어떤 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달러 자산에 투자할 때 보실 때는요, 항상 이 원달러 환율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기초 자산이 올랐더라도 이게 뭐 환율이 만약에 변동성이 크면은 또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합니다. $1 환율이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달러당 1,000원이라고 계산해보고 여기 봤을 때 이제 주가가 10% 올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10,000를 투자한다고 계산해보고 들어갈게요. 그러면 10% 올랐으니까 당연히 주가 같은 경우가 내 자산이 $11,000가 이제 되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환율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호호. 1,000원 환율이 1,2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11,000에서 1,200원을 곱하니까 얼마가 되죠? 1,320만 원이 됩니다. 자, 근데 똑같아요. 내가 이제는 $10,000 투자해서 이제는 수익이 나서 11,000달러가 됐는데 여기에서 난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환율이 떨어집니다. 1,000원에서 갑자기 환율이 800원이 된 거예요. 그럼 11,000 곱하기 800원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88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면은요. 나는요. 그냥 10% 이익을 봤어요. 그래서 나는 내 자산은 11,000달러입니다. 근데 환율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난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는 220만 원의 수익을 더 나오는 거고요. 하나는 오히려 220만 원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환 차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달러 자산에 투자할 때 또한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금 가격은 달러로 계산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는 항상 기초 자산의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이 환율도 고려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오른다? 그러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환율 계산해 보면 조금 더 내가 수익을 더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